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풍산홀딩스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풍산홀딩스 관련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ETF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 또 풍산홀딩스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이런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5분만 딱 집중해 주시면 우리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해당 이슈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달 말이었죠. 우리 정부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이슈가 오늘 23일이니까 당장 다음 주거든요. 당장 다음 주 26일 날 세부안이 좀 발표될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6일 날 현재 공개 예정에 있고, 그래서 해당 이제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좀 PBR 저평가되어 있는 특히 지주사 위주로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풍산 지주사뿐만 아니고 다른 지주사들도 굉장히 해당 이슈 때문에 많이 끌어올려졌고, 우리 풍산 역시 PBR 관련주로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이슈입니다.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1호 ETF가 지금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액티브 운용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 ETF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27일 날 다음 주 세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좀 상장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해당 관련된 종목들은 약 45개 정도로 현재 편입될 예정에 있다. 그리고 해당 시작으로 인해서 다른 운용사나 증권사에서도 다시 한번 더 충분히 ETF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해홀딩스가 이 지주사 관련된 PBR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ETF에 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재무를 함께 보게 되면 가장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중에 중요한 내용이 아무래도 PBR 관련이겠고, 그리고 하나인 ROE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죠. 이 ROE가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PBR이 굉장히 낮은지 여부를 좀 함께 체크할 건데, 아무래도 PBR 같은 경우는 지수사답게 여느 지수사답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0.28이면 굉장히 낮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해 드리자고 하면 1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좀 저평가고 위에 있으면 고평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일단은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 0.9배 정도의 PBR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마다 다르긴 한데 정말 작은 애들은 똑같이 0.2배, 그 다음에 0.3배, 뭐 0.4배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이런 PBR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ROE 같은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2년도고 그 다음에 23년도는 아직 이제 합산이 안 됐는데, 23년도 지금 수익이 제가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렇게 썩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80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는 제가 봤을 때 한 600억에서 한 700억대가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년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은 하고 있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ROE 관련된 수익성 지표가 같이 좀 포함이 돼서 우리 ETF에 좀 우리 풍산홀딩스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주식 소각부터 해서 그다음에 무상증자, 그리고 또 이런 주주 친화적인 발표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배당까지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에 긍정적이고 주주를 좀 생각하는 기업이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식 소각하고 무상증자하고 배당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회사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주주분들도 이러한 요소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공시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이가 굉장히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다음 영상에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 계속해서 좀 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풍산 관련된 이슈 같이 한번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산홀딩스는 아무래도 지주사죠. 이 지주사의 수익 구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법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지주사 밑에는 다양한 자회사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자회사와 그 밑에 손자회사 14개를 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수익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이 풍산홀딩스는 이 지분 구조에 따라서 좀 수익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예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뭐 풍산홀딩스든 다른 종목이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물론 소액주주이겠지만, 그리고 그 주식의 그 가치가 뛸 때마다 우리의 계좌 잔고도 함께 늘어나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풍산홀딩스가 관련 자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가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이 풍산홀딩스의 실적도 같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풍산홀딩스의 지분율 중에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풍산의 거의 40%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 풍산이라는 회사의 수익률이, 그리고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 실적에 따라서 풍산홀딩스가 좀 결정이 되겠고, 나머지 60%는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장 회사 중에 주목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풍산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풍산특수금속이라는 회사는 우리 풍산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풍산닭이라는 회사는 손자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회사의 좀 사업을 보게 되면 2차전지 리드탭이라고 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리드탭은 2차전지가 전기를 외부로 내보내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좀 핵심 부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 닭의 좀 가치가 계속해서 좀 시장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유명한 배터리 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지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홀딩스의 추가적인 상승 재료는 만약에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추후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관련주로 좀 편입을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당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와 내용들, 그리고 이제 황금알 거의 낳는 우리 풍산닭까지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 공시와 관련된 주요 내용,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